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선 주자들은 어제 일제히 영남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 제대이가 남이가?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틀린 말이었습니까? 자,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식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영남을 찾은 게 이달 들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영남 표심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인데 지금까지 TK 지역의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그간 20% 안팎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30%대에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능성 실제로는 얼마나 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는 한 21%대 그리고 경북에서는 한 23% 정도를 득표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번 달 들어서 경청 투어를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재명 후보가 2번 갔었고 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바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찾아간 이런 상황 속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닫혀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열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느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좀 표시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새로운 후보를 한번 써봐달라, 일 잘하는 후보를 한번 믿고 써봐달라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고 있다.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30%대를 목표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표심 구애를 하러 간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중국에도 쉐쉐를 하고, 그러니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만에도 쉐쉐하면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왜 양안 문제에 개입을 하느냐, 중국과 대만 양쪽에 다 쉐쉐하면 되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를 본인이 직접 꺼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외교에 무지한 분은 아니고요. 사실 중국 뒤에는 러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북러중이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영세중립국이 아니잖아요. 뭔가 선택을 하는 상황이 항상 외교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유엔이 힘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 이런 외교적 상황을 상정해놓고 하신 말씀이라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인 거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 그 중에 어느 쪽 질서에 편입되는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은 사실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본인 외교가 만약에 실용 외교라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드 산불 있잖아요. 산불 이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그 산불 이란은 제가 볼 때는 그 실용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외교적 필요성 내지 국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불 이란을 애써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셔야죠. 쎄쎄 발언을 하실 게 아니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미 써봤죠. 성남시장으로도 써봤고 논란이 불거졌죠. 경기지사 써봤습니다. 논란이 불거졌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써봤어요. 또 논란이 불거졌죠.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죠. 그럼 대통령 될 때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국민이나 경북 주민들이 이걸 보고 오겠다는 거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에게 30% 이상의 지지율을 보내주면 50% 넘는 만약에 지지율로 아주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통합대통령이라는 명분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겁니다. 저는 이런 통합대통령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 통합 대통령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줬을 때 이재명 후보가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간의 행적을 비춰보면 이 국민적 불안은 아직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30%를 경북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저 셰셰 발언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말씀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양안 문제에 있어서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저런 어떤 접근법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교는 굉장히 균형감이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떤 무역에 의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일수록 여러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과의 그 관계를 실용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쉐쉐를 갖다가 뭐 굴종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교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밝힌 부분에 따르면은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 한미일 협력 관계도 지금 못지않게 더욱 발전되는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다. 그 과정들 속에서 주변국들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외교에 대한 실용 외교가 필요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쪽에서의 극단적인 표현들만 가지고 외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외교권을 행사한다면 상당히 균형감 있는 실용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다. 이런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걱정인 부분이 지금 이제 저렇게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저런 말씀을 주시는데 예. 실제 그 당시에 2017년도 초반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굉장히 중국 비율을 맞췄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어떤 뭐 어렵다 실용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얻은 게 없잖아요. 근데 산불 이란까지 사실은 어찌 보면 외교적으로 약속까지 해 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얻은 게 없어요. 한한령은 그대로 지속이 됐고. 자, 이렇게 고맙다, 비유 맞춰준다고 해서 다 잘 풀릴 거면 외교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 접근 방법은 저는 글쎄 뭐 단순화시켜서 설명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드리는 저런 외교적 해결 방법은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그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사실은 탄핵 사유 한번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 기조를 갖고 이 외교를 운영했다라는 부분이 이게 탄핵 사유로 넣었던 그런 시각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넣는지에 대해서 물론 2차에서는 철회했습니다만은 탄핵 사유로 넣을 정도면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전 대통령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예. 분명 기조 변화가 있었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저 셰셰 발언은 어떤 실용의 방점이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설명이셨고 다만 지난 정부들을 돌이켜봤을 때 그런 실용 외교가 결국엔 친중 외교로 흘렀고 그게 결국 실익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는데 얼마 전 이 후보는요. 홍 전 시장에 대해서 훌륭한 정치인이라면서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 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변칙, 반칙 이런 거 그렇게 용인 쉽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일부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당내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징성 있는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될 것 예. 같고 일단은 인원으로 보면 1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해당 그 안에 있는 이제 포함된 인원이 또 있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이현주 의원이 그 주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전에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홍준표 캠프나 홍준표 측 분들이 한 몇 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이재명 후보에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본인들의 정치적 자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홍준표 캠프에서 역할을 하셨다면
홍준표 전 시장께서 입장 표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나하고 관련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나하고 관련이 있지만 나도 함께 한다라든가 뭐 이런 가타부타 입장 표명이 뒤따라야지만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좋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안도하든지 뭔가 국민적 판단을 할 때 홍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가라는 것까지 연결시키고자 이재명 홍준표 캠프에 있었다는 것을 내건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라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입장 표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 한 분이 입장 표명을 통해서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까지는 나온 입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홍 전 시장께서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지자들 저마다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점을 좀 의도적으로 파고든 게 아니냐. 홍 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서 국민의힘의 어떤 균열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일부러 그런 식의 균열을 노리는 정치를 하지는 않았고요. 홍 시장님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홍 시장님이 정계를 은퇴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봤던 이 국민의힘의 비민주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어제 그 홍준표 시장님을 지지하셨던 뭐 홍준표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서 뭐 홍사모 등 여러분들께서 당에 직접 찾아주셔서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 시장님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그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님까지도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 선대위에서의 직책과 연연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그 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님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평가절하의 그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또 저분들의 선택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홍준표 시장님을 그 도우셨던 분 중에 그 세미준이라고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장님께서는 김문수 후보를 도우러 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어제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이 김문수 캠프에 갔더니 거기에 이 자유통일당의 이 태극기 부대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또 거기에 또 참여를 안 하겠다라는 선언까지도 이어지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홍준표 시장님, 전 시장님에 대한 그 지지를 하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홍 시장님과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서신 이 부분만큼은 뭐 그분들의 정치적 판단이고 또 그 판단도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후보 교체 이런 논란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은 일단락할 때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일단락을 했어요.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일단 민주당의 국회 운영 등을 볼 때 저분들이 내건 국민의힘은 비민주적이고 민주당은 민주적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표면적인 구애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인데 그간에 변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컸다. 커지고 있다. 뭐 이 정도 사실 이외에는 크게 변한 게 없고 민주당의 색깔도 변한 게 없고 국민의힘의 색깔도 변한 게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이틀 연속 영남권 일정을 이어가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A가 똑바른 나라라 그러는데 이렇게 거짓말 치고 정수는 완전히 욕을 해도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여러분 확 찢어버려야 되겠죠? 결국 김문수 후보는 영남권 표심 결집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장 급선무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죠. 예컨대 지금 대구 경북 영남 민심에서 만약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어느 정도 민심을 얻어간다면
단일화 이 구도가 성립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차후 계속 지지율이 발표가 될 텐데 선거 6일 전까지는 그럼 지지율이 발표되는 지지율의 추이에 따라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구도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동탄 모델로 가겠다 이런 본인의 선거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한 며칠이 중요하죠. 여기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민심 글쎄요 지지세를 차단한다 그러면 예. 단일화 구도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강 구도로 가는 꼴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행보를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다 예.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또 그런 행보를 어제 TK 지역에서 이어간 건데 어제 TK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을 하는 후보, 나는 그렇지 않은 후보 이런 구도를 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프레임을 짜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를 잘한다, 뭐 이런 지금 네거티브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보여왔던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이런 부분 특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또 국회의원 당대표를 하면서 보여왔던 그런 이 우수한 능력이 있고 또 성과를 보여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뭐 시기하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 속도 이미 이 국민들께서는 평가를 하시고 이재명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뭐 더 많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공약들을 평가해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이 그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계엄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던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당내 컨센서스를 좀 도출해내서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은 본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선을 긋는 모양새였고 다만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서는 좀 그 탈당에 대해서 좀 찬성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컨센서스를 모으겠다,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결과는 사실 대통령의 당직 이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탈의 방법이 자진 탈당이든 아니면 출당이든. 그런데 아마 출당은 제가 볼 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선거 한참 국면인데 대구 경북 가서 저렇게 막 말씀하고 계신데 출당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저는 이 대통령의 탈당이나 당적 이탈 문제가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게 되면 국내심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지지층 결집을 끝내놓고 이제 중원으로 나가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내부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제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 이 문제는 김문수 후보도 약간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여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게 되면 대통령이 결단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넌지시 포함해서 입장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당과 후보의 입장이 좀 모아질 것이다라는 좀 관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후보와 또 당의 입장이 조금은 미묘히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겠다,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소리를 김문수 후보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탄핵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윤심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이걸 건너게 되면 지지층의 이반이 우려되고 또 건너지 못하면 중도 민심을 잡을 수가 없는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한동훈 전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그중에 두 가지가 이 부분하고 관계된 겁니다. 첫 번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지금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의 요구에 대해서 당 안에서 있는 이 김문수 후보나 또는 이 비대위원장에 새로 취임을 하게 된 김용태 의원께서 정확하게 당의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내지 않고 이렇게 어중간한 입장을 가져간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서 헤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이 봉건 시대 군신 유의도 아니고 국민이 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하냐, 이렇게 김 후보를 직격을 했습니다. 결국 이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가 이 보수 단일화 측면에서 좀 걸림돌이 마지막까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와 관련된 이 정치공학적인 접근 방법은 사실 지지율과 상관돼 있는 거죠. 예. 당선 가능성도 상관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새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뭐 동탄 유형으로 지지율 추이가 변화되는지 아니면 이제 단일화 국면으로 지지율 추이가 변환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 사실 본인이 내건 공약이나 본인이 내건 현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지지율을 끌기 위한 그 동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징계 국면에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징계가 갖는 당내적, 당외적 파괴력 잘 알 겁니다. 당연히 징계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징계 절차 회부하게 되면 기간 자체가 일단 선거를 도과시킵니다. 두 번째는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여타 당내 여파가 굉장히 커요. 본인도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그 스스로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동탄 모델을 이끌기 위한 지지율 제고용이다. 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요, 영남을 찾아서 보수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를 나란히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당을 끌어다가 고기방패처럼 쓰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사법투쟁의 장처럼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표로서 심판받아야 된다.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일 뿐더러 미래로 가는 표도 아니다. 미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이제 선두권에 있고 또 그다음이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약체, 그러니까 1강 1중 1약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두 후보를 공격하는 것 말고 본인이 득표할 수 있는 전략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준석 후보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재명 후보의 표를 본인 쪽으로 잠식해 가는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쪽의 표를 잠식해 갈 가능성이 훨씬 큰 상황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김문수 후보의 애매한 스탠스가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의 주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표, 비문수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될 것이다. 사실 지금의 지지율로 상을 놓고 보면 저 얘기는 굉장히 어불성설적인 얘기죠.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 이준석 후보의 표를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사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가능해 보이지만, 거꾸로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좀 듣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지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지만 사실 이준석 후보의 표현에 의하면 본인과의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자유통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훨씬 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김문수 후보가 또 어떻게 앞으로 답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보수의 적장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 및 단일화 이후의 어떤 정치 행보를 오히려 저희한테 알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본인이 동탄 모델을 염두에 뒀다면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쏟아질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표심의 향배가 많은 걸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